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나날들입니다. 잘들 지내시는지요?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서울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다고 하네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 봐서는 우리 대응 시스템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모양인데, 이 재난이 확산하기를,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 치닫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두고 대응 전략을 두고 물어뜯는 걸 보면은 착잡한 생각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난과 관련된 책 한 권 골랐습니다. 레베카 솔릿의 이 폐허를 응시하라 입니다. 제가 이 오늘 읽는 책을 4년 가까이 진행하다 보니까 책이 겹치는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있습니다. 제가 모른 채 이 겹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알고서 한 번 더 소개하는 경우는 서너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리베카 또는 레베카 솔릿의 이 폐허를 응시하라가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전화로 인터뷰하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말이죠. 이 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여러분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어서 다시 골랐습니다. 리베카 솔릿은 1961년생입니다. 젊은 편이죠. 이제 60이 된 모양입니다. 한국 나이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걷기의 인문학,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걷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름들의 전쟁이다 라는 이 페미니즘 관련된 저작이 있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읽기, 쓰기, 고독, 연대에 관하여라는 부제가 달린 멀고도 가까운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저작들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한번 꼭 가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폐허를 응시하라, 그리고 걷기 인문학, 이와 함께 멀고도 가까운, 함께 보시면은 리베카 솔릿의 그 사유의 반경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리베카 솔릿은 문학과 저널리즘을 공부를 했고요. 주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실천을 해온 분야가 인권운동, 기후변화, 아메리카 원주민의 토지 반환권 운동, 그리고 반전운동, 반핵운동. 이 짤막한 이력만 봐도 이 리베카 솔릿이라는 이 작가의 그림, 이 캐릭터가 좀 손에 잡힐 것 같죠? 당신의 세계를 바꿀 25명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이 레베카 솔릿이 쓴 이 폐허를 응시하라, 우리 코로나19가 몰고 온 재난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다시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폐허를 응시하라는 대재난 속에서 피어나는 혁명적 공동체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탐사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부제가 이 책의 핵심을 거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재난 속에서 피어나는 혁명적 공동체,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이에 관해서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다라는 것이죠. 자연 발생적 재난 공동체를 통해 다른 사회를 향한 가능성을, 잃어버린 유토피아를 향한 인류의 꿈을 확인한다라고 작은 글씨로 책 위에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비교적 정직하게
그리고 핵심을 잘 짚어낸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공동체가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공동의 삶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순간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라고 리베카 솔리스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1906년이죠. 그래서 뉴올리언스 홍수까지 2005년입니다. 재난과 인간의 행동을 다룬 재난사회학의 고전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 재난에 직면했을 때 인간들이 보여주는 행동 양식, 행동 양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 위계 질서에 고착된 자들이나 권력에 길들여진 자들은 또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인데요. 이 리베카 솔리스는 이 책에서 재난을 하나의 천국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장면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을 장면을 찍은 겁니다. 정말 초토화됐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약탈, 방화, 아니면은 군 병력을 동원해서 이 폭도로 변한 시민들을 진압하는 장면, 뭐 여러 가지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리베카 솔리스의 조사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오래된 그 유토피아의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서로 힘겨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 나눠주고 이 담요를 함께 덮고 이 젖먹이가 우는 걸 보고 젖을 먹여주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재난은 그 자체로는 끔찍하지만 때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뒷문이 될 수 있다. 적어도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소망하는 일을 하고 우리가 형제 자매를 보살피는 사람이 되는 천국의 문 말이다. 정말 힘겨운 일을 경험할 때 그리고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인간 본성이 선하다는 이 말이 있죠. 그 성선설에 가장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겨서 말씀드리자면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기존의 위계 질서에 익숙한 자들 그리고 이기적인 자들도 없지 않겠죠. 그 자들은 이런 재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주 이기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요. 우리 마스크 매점매석하는 자들 보십시오.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악용하려고 하는 자들도 없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악랄한 군부 권력들의 사례를 보여주는 게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시민들이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공동의 삶을 누려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눈뜨고 못 보는 세력들이 없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레베카 솔리스는 재난의 순간에 인간이 잃어버렸던 어떤 아나키한 위계 질서가 없는 어떤 공동적 삶을 상상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있을 때 잘해라는 그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일상의 평온이 이렇게 귀하게 여겨질 수가 없죠. 재난의 순간도 그렇고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험했던 지옥의 순간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그 재난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적어도 비슷한 재난이 닥쳤을 때 최선의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을 외국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죠. 특히 방역당국의 대책을 상당히 진지하게 관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바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와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이 흐름을 그대로 두면서 감염병의 경로만을 잡아가는 이 방역 대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가장 잘 팔리는 게 사재기뿐만 아니고 잘 팔리는 게 탄약이라고 하죠. 아마 그런 불안 지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이 정말 그 수준 높은 시민정신 이거야말로 다른 나라에서 배워야 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마는
한국은 뭐 서구 국가까지 포함해서 정말 최고의 그 민주주의 운동을 펼쳐왔고요.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운동을 펼쳐왔고, 그걸 또 쟁취해냈고, 그걸 또 실험해 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놀랄만한 지점까지 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는 이런 그 재난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왔는지 깊이 성찰하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레베카 솔릿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깊이 있는 감정을 느끼고 우리 존재의 핵심에 연결되어 있고 자신의 감정과 능력의 최대치를 끌어낸다면 죽음의 순간에조차 혹은 전쟁이나 재난 속에서도 풍요로울 수 있는 반면 종종 객관적으로 풍요하다고 여기는 상황에서도 깊이 있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안락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찾을 수 있는 권태와 고뇌가 이러한 사실을 암시한다. 이런 재난의 순간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 민주적인 삶들, 일상적인 삶들, 관계라는 자산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그 뒤에 PPT 화면 뒤에 있는 그 그림이 바로 호주 산불을 위성 촬영한 사진입니다. 무시무시한 산불이었죠. 호주에서 시민운동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고 하죠. 이 기후변화가 몰고 온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새롭게 각성하기 시작했다고,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정말 이런 우리가 지구에, 자연에 어떤 짓을 했는지 정말 한 번쯤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런 재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입체적이고 심도 있게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장인지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재난이 닥치면 우리가 평소와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고 두려워하며 무력하거나 야만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한다. 맞죠?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또는 그런 모습이 사회의 상부 구조가 무너졌을 때 드러나는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다른 존재로 변하지는 않지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모습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누린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자신의 최악이 아닌 최선에 따라 행동한다. 단조롭고 틀에 박힌 일상생활은 야만성보다는 아름다움을 더 많이 감추고 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훨씬 더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특히 그 아름다운 그 본성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러시아의 사상가 크로포트킨의 상호 부조론입니다. 만물은 서로 돕는다. 이 말을 한자로 바꾸면 상호 부조죠. 그래서 해서 이 세계 최고의 아나키스트 사상가로 손꼽히는 이 크로포트킨을 통해서 재난의 순간에 우리가 발견하는 인간의 그 힘, 아름다운 힘의 그 출발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의 사상가 중에 신채호, 단재 신채호가 아주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크로포트킨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크로포트킨의 만물은 서로 돕는다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는 책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재난의 순간에 가장 빛을 발휘하는 게 바로 상호부조라는 것이죠. 서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재난은 곧바로 혼란을 일으키지만 그 혼란 속에 놓인 사람들은 보통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사회보다는 크로포트킨이 상호부조 사회와 더 유사한 일시적 질서를 즉흥적으로 만들어낸다. 크로포트킨이 말했던 상호부조 사회와 더 가까운 일시적 질서를 즉흥적으로 만들어낸답니다. 꼬뮌의 일종이겠죠. 재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잠재된 자의식과 신념을 되찾고 우리의 평소 모습보다 관대하고 용감하고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죠. 재난이 지속되어서는 물론 안 됩니다.
제사는 이 재난의 순간을 지나서 또 다른 정상성의 시간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정상성의 시간, 일상성의 시간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재난의 순간에 우리가 어떠했는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서로 돕고 함께하는 그 모습은 어떠했는지 돌이켜보면서 일상적인 시간에서도 그걸 계속 리바이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그걸 다시 한번 실천하는, 사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런 재난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인간의 모습, 삶의 모습이 일정 정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레제라는 사람의 이 설치 미술 한번 감상하시죠. 이 폐허 속의 문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에필로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폐허 속의 문입니다.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작품도 감동적이고요. 제가 PPT를 만드는 실력이 일취월장하면서 이런 그림들도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수록 기특합니다. 배우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요즘 더욱더 깊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폐허 속의 문 보겠습니다. 재난의 역사는 우리 모두가 목적과 의미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연대를 갈망하는 사회적 동물임을 입증한다. 대구 경북을 다른 그 한국 사회와 이간질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언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치 세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정치적 효과는 분명히 있죠. 이간질함으로써 지역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얻었던 집단들이 늘 그 맛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쁜 놈들이죠. 그들과의 싸움도 우리의 또 다른 싸움의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 레베카 솔리스의 이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의 역사는 우리 모두가 목적과 의미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연대를 갈망하는 사회적 동물임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이 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이 봉쇄됐던 광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하나의 빛난 섬광과도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이 광주 시민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연대와 협력의 손길을 기다렸겠습니까? 그 당시 이 군부 정권과 우리 이 언론에 노란한 우리 시민들은 어떠했습니까?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일상의 파열들은 말하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벽에 난 균열이며 그 균열을 통해 밀려드는 것은 대단히 파괴적일 수도 있고 창조적일 수도 있다.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물론 창조적인 방향일 것입니다. 이런 어떤 파괴를 통한 창조라고 얘기하지만은 자연재난, 정말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난의 직면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창조적인 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연대의 힘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찾는 그런 모멘트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이 이간질하는 자들, 그리고 지역 갈등을 어떻게든 조정하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이 재난이 파국으로 치닫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협력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연대와 협력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가격리는 대단히 귀한 시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